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밤을 따스하게 데워줄 조상들의 지혜와 기이한 야담. 오늘도 마음의 창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깊은 밤 단잠을 부르는 이야기 단밤야와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숨조차 쉬기 힘들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두메산골,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적이 완전히 끊긴 그곳에 무심한 북풍만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어오는 칼바람은 낡은 오두막의 문풍지를 찢어발길 듯 울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산짐승이 먹잇감을 찾아 울부짖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눈더미가 지붕 위로 겹겹이 쌓여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던 밤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초가삼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오두막에서는 깊고 처량한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밖의 냉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랫목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되어 차가운 돌덩이처럼 변했고 장판지 위로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소름 끼치는 냉기만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 돌석이는 혼니불 하나의 의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워 금방이라도 타버릴 것 같았지만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흘 전부터 시작된 고열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의원은 이미 어제 다녀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력이 다하셨네. 올겨울을 넘기기가 아니 오늘 밤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어. 의원은 잔인한 선고만을 남긴 채 눈길을 헤치며 떠나갔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돛박으로 긁고 또 긁어보아도 나무 긁히는 소리만 날 뿐 어머니의 메마른 입술을 적셔줄 미음 한 그릇 만들 곡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 손 좀 조금만 더 힘줘서 잡아보세요. 어머니 가시면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돌서가, 내 귀한 아들 돌서가. 애미는 정말 괜찮다. 나는 이제 고생 다 끝내고 내 아버지 곁으로 가려나 보다. 그러니 너는 너만이라도 이 추운 방에서 떨지 말고 이불 속으로 깊이 들어오너라. 이 몹쓸 추위에 우리 아들까지 잘못되면 애미가 눈을 못 감는다. 제발 내 곁으로 와서 몸 좀 녹이거라. 자신은 숨이 넘어가면서도 오직 자식 얼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돌석이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손등은 매서운 바람에 터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빈속에서는 짐승 같은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창밖에 어둠이 가시고 나면 어머니의 손을 다시는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칠흑 같은 공포였습니다. 돌석이는 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북소리처럼 웅장해야 할 심장 소리는 이제 목이 날갯짓 소리만큼이나 가냘프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 귀하다는 산삼은 못 구해드려도 따뜻한 고기 국물이라도 한 모금 넘기시면 기운을 차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찬 바람을 타고 마을 쪽에서 희미한 짐승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을 제일 가는 자상가 최대감댁의 씨암탉 울음소리였습니다. 최대감댁은 이 험한 겨울에도 곳간에 만석의 쌀이 쌓여 있고
집안의 아랫목은 온종일 장작을 떼서 발바닥이 데일 정도로 뜨겁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던 기와집이었습니다. 돌석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그러나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딱 한 마리만 그 집 닭 딱 한 마리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고기 국물을 드시게 하면 저승사자도 그냥 돌아갈 텐데. 소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돌석이는 다해진 집신을 헝겊으로 칭칭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달려드는 칼바람은 소년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더미에 무릎까지 빠지기를 수십 번.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가는 소년의 눈에는 오직 저 멀리 보이는 최대감댁의 웅장한 기와지붕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돌석이는 오직 감각만으로 마을길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최대감댁 높은 담벼락 밑이었습니다. 소녀는 차가운 돌담에 이마를 대고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도둑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요.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나중에 제가 소가 되어서라도 길가의 돌멩이가 되어서라도 이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담 안쪽은 마치 딴 세상 같았습니다. 정갈하게 쓸린 마당과 집안 곳곳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장작 타는 냄새가 소년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소년은 숨을 죽이고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닭장 안에는 추위를 피해 서로의 몸에 머리를 박고 잠든 통통한 씨암탉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석이가 가장 크고 실한 닭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는 닭의 거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정적을 깨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행랑채의 문들이 벌컥벌컥 열리며 횃불이 마당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쥐새끼가 감히 대감마님 댁 담을 넘어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하인들의 거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 쌓인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소년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돌석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갔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겁에 질린 소년의 창백한 얼굴과 남루한 옷차림을 잔인하게 비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무엇이 그리 소란스러우냐. 안채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최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툼한 두루마기를 걸친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눈망울에는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장은 씩씩거리며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어린 놈이 씨암탉을 훔치려다 잡혔습니다. 요새 도둑들이 극성이라더니 이렇게 어린 놈까지 도둑질을 배운 모양입니다. 당장 관하로 넘겨 곤장을 치게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멍석말이라도 해서 본때를 보여줄까요? 돌석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대감마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만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며칠째 곡기를 끊고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닭 국물 한 모금이면 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만 미쳤었습니다. 제발 저만 벌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살려주십시오. 돌석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눈 덮인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년의 이마에서는
피가 섞인 눈물이 흘러내려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최대감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소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소년의 터진 발등과 다해진 집신 그리고 덜덜 떨리는 작은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이 입을 뗐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너는 아랫마을 과부댁 아들이 아니냐. 그 추운 방에서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다만 그렇다고 어찌하여 법을 어기고 남의 담장을 넘었느냐. 배가 고파서 그랬느냐. 돌석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 생물을 채워서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오나 어머니의 숨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서 닭 대신 대감마님 떼걸음으로 쓰시고 저 닭 한 마리만 우리 어머니께 보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하인들도 소년의 눈물 섞인 절규에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대감은 하얗게 입김을 내뿜으며 소년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의 입에서 뜻밖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당쇠야 당장 가서 닭을 잡아라. 하인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님 관하로 안 보내시고요? 최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닭장에서 가장 크고 실한 놈으로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부엌에 일러 인삼새 뿌리와 대추 황기를 듬뿍 넣어 푹 고아라. 기력이 다한 노인이 씹을 필요도 없이 술술 넘어가도록 뼈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고아오란 말이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마솥에 불이 지펴지고 구수한 닭 삶는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을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 담긴 닭백숙과 고슬고슬한 쌀밥이 소반에 차려져 나왔습니다. 최대감은 떨고 있는 소년에게 소반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받아라. 내 놈의 죄는 밉지만 그 효심이 기특하여 주는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이건 공짜가 아니다. 외상이다. 닭값에 귀한 약재값 그리고 내 단잠을 깨운 값까지 쳐서 내 장부에 똑똑히 적어두마. 훗날 내가 커서 어른이 되고 큰 돈을 벌거든 그때 갚으러 오너라. 알겠느냐? 돌석이는 목매어 울며 절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이 은혜는 평생 제 뼈에 새기겠습니다. 소가 되어서라도 죽어서 저승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돌석이는 뚝배기를 품에 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가슴팍을 데일 듯 뜨거웠지만 소년에게는 그 온기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원의 불길이었습니다. 혹여나 찬바람에 국물이 식을까 소년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뚝배기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얼어붙어 가고 있었지만 품 안의 국물만은 식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돌석이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안 가득 진한 인삼과 달걀 향기가 퍼졌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서 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갑던 어머니의 입술이 온기를 되찾고 창백하던 볼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닭고기는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진미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빈 뚝배기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래서 대감마님께 이 빚을 천배만배로 갚으러 가겠다. 그날 이후 돌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한 짐 가득 해다가 장터에 내다 팔았고 밤에는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문드러져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짐꾼들이 쏟아내는 욕설과 매질도 그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최 대감의 장부가 불덩이처럼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이는 보찜 장수들을 따라다니며 장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한 번 걸을 때 두 번 뛰었고 남들이 잠들 때 그는 다음날 팔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십리길을 걸어 소금 한 대박을 더 싸게 떼어왔고 그것을 다시 산골 마을을 돌며 곡식과 바꿨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여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리빛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돌석이는 한양으로 상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구석에서 작은 좌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이 있으면 자신의 이윤을 쪼개어 도와주었고 질 좋은 물건만을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강원도에서 온 바위 같은 장사꾼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산골 소년 돌석이는 이제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상 이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상단을 거느리고 전국 팔도의 물자를 움직이는 큰 손이 되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다녔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밥상을 즐겼고 매년 겨울이면 가난한 이들에게 닭과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강원도의 거목이었던 최 대감에게는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인심 좋고 덕망 높던 그였지만 조정의 간신들이 그를 역모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권력의 암투 속에서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화려했던 최 대감의 기와집은 하루아침에 폐가가 되었고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최 대감은 삭탈관직을 당하고 머나먼 남해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집 주위에 날카로운 가시나무를 둘러가두는 위리안치였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던 대감은 이제 곰팡이 핀 보리밥 한 덩이조차 구하기 힘든 처참한 환경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겨울 바닷바람은 산골의 겨울바람만큼이나 시리고 잔인했습니다. 최 대감은 구멍 뚫린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한기를 맞으며 낡은 혼니불에 몸을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퀭한 눈동자. 최 대감은 마지막을 예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허허, 이것이 인생인가 보오. 내가 베풀었던 그 많던 인심은 다 어디로 갔을꼬? 권력도 재물도 다 뜬구름 같은 것이었네. 그 산골 소녀는 닭 한 마리라도 원 없이 먹고 살고 있을런지. 춥구나, 참으로 춥구나. 대감은 과거를 회상하며 쓸쓸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섬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상선 한 척이 포구에 들어왔습니다. 섬 사람들은 한양에서 온 큰 배의 위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에서 내린 한 남자가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최 대감의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유배지의 낡은 사리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는 비단옷을 입은 늠름한 모습의 거상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들어와 정갈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앙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삼 닭백숙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가물가물한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나는 죄인이니 이런 과한 음식은 받을 수 없소. 관아에서 내 마지막 길을 위로하러 사람을 보낸 것이요.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마님, 늦었습니다. 소인 돌석이가 이제야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최대감은 경악하며 사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니, 내가 정녕 그 아이란 말이냐. 돌석이는 대감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 대감마님, 그때 주신 그 뜨거운 국물 덕분에 제 어머니가 사셨고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닭값에 약재값에 대감님 잠 깨운 이자까지 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양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대감님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백숙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돌석이는 최대감의 앙상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닭 한 마리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준 존중의 값이었고 죽어가던 생명을 살린 거대한 자비의 값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베풀었던 그 따뜻한 기운이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불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후 돌석이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재력과 인맥을 다해 최대감의 무죄를 탄원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고위 관료들을 설득했고 최대감이 모함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하나둘씩 수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대감은 누명을 벗고 복권되었습니다. 돌석이는 고향 강원도에 예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자신의 어머니와 최대감을 평생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가리켜 자비의 닭백숙이라 불렀습니다. 돌석이의 어머니와 최대감은 마치 친누이와 오라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돌석이는 거상이 된 후에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차가워도 사람의 진심은 결코 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아주 작은 친절이 훗날 여러분이 가장 추울 때 당신을 구원할 뜨거운 닭백숙 한 그릇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든든한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단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밤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